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에 좀 생각해 볼 점은 음양 오행론에 이어서 이번엔 교재 내용이 계속 이게 불교의 교리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더라고 보니까 교재를 보니까 살펴보니까 그리고 전부 다 불교의 전문 용어들, 그러니까 불교 용어죠. 불교 용어인데 이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 옛날에 제가 책을 봤을 때는 뭐 처음 접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막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추상적인 세계더라고요. 이게 제가 절대계를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론 장점도 있죠. 절대계라는 게 뭐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런 현실에 없는 것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데는 없어요. 이게 추상적인 세계라는 게. 그리고 우리 생활에 뭐 크게 물론 도움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크게 뭐 교리라든지 불교 용어를 뭐 공부한다 해서 뭐 생활에 도움되는 건 아니고,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도움이 좀 되겠지만은, 근데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한번 했을 거예요. 추상적인 세계라는 것이 모든 게 이 세상의 모든 음양론이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모든 게 일방적이진 않아요. 자연도 그래. 자연도 뭐 문명사에서는 일방적인 게 많죠.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자연이라는 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물론 제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죠. 인간 문명사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거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추상적인 세계라는 거는 이게 뭐 상상의 세계사, 추론의 세계고 추상의 세계고 문자의 세계고 언어의 세계고 개념의 세계고 관념의 세계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 문명사에 있어 가지고 아주 삶을 풍부하게 만든 면도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추상적인 개념의 세계라, 그런 관념의 세계, 즉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 예술이라든지 또 영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더 풍부하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인간의 문명과 문화 생활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 이렇게 삶을 더 풍부하게 시킨 거, 이런 거는 맞지요. 자명하죠.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 문명이 어떤 기계론적인 세상의 어떤 상막힌 거를 좀 완화시키는 면도 있어요. 완화시키고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을 좀 풍성하고 재밌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특히 이제 정화작용을 한다 그러잖아요. 정화작용을 해가지고 인간 문명의 원동력이 됐다. 추상적인 세계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주 문제점이 많죠. 이게 추상적인 세계라는 게 어떤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하면 괜찮은데 도구화 시켰다는 거죠. 도구화. 서양 논리의 이성을 도구화 시킨다는 거, 신민사관이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이제 그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도구화 시킨다는 게 왜 나쁘냐면,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종속화 시키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 예속화 시키는 거라고. 예속화 시켜가지고 종속화 시키고 노예화 시켜가지고 수탈과 착취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점은 단점이죠.
그러니까 항상 동전의 양면성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사기 치려고 마음 먹으면 거기 사기 안 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암만 자기가 경계를 하고 똑똑한 척을 하더라도 다 사기를 당해요, 그거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한번 내가 사기를 당하면 이런 거구나. 그걸 알으면 그 다음에 사기를 안 당해. 그렇지만 그거를 모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종교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모든 게 그놈들이 자기들이 그 금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유화해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당해놓으면 괜찮아. 그 다음에 점점 적게 당해져. 점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안 당하게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그놈들 하는 얘기에 그냥 쫓아가면은, 언론에 쫓아가고, 정치에 쫓아가고, 계속 쫓아가면은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내 거를 다 그놈들이 뺏어가. 나도 모르게 뺏어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놈들이 대놓고 뺏어가나? 대놓고 안 뺏어간다고. 그 도구화 해가지고 뺏어간다고. 응? 특히 뭐 세금 정책이라든지 또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뭐 우주 개발한다 해서 뺏어가고 없는 병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뭐 백신 개발한다 해서 뺏어가고 별의별 게 많아요.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취해야 돼. 단점은 항상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이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당하니까 수천 년 동안 당해왔잖아. 이제는 앞으로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더 내 생활을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고생해서 버는 돈을 다른 놈이 착취해 가는데, 착취해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이게 추상적인 세계는 그런 이제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들여다보는데,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들어와서 좀 실질적으로 제가 체험한 거 그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우선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산하고 이 도로변하고 쫙 보면은 산초 나무가 무지 많아. 이상하게 산초 나무가 여기가 많더라고요, 여기가. 그리고 특히 또 최근에 알았는데 블루베리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블루베리. 근데 블루베리가 우리나라 토종이 있어. 토종 블루베리인데 그 열매가 나중에 익으면 까맣게 되는데, 뭐라 그래야, 옛날에 까마중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세대는 아는데 까마중이라는 거 까만 열매에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걸 먹으면 아주 달콤하고 좀 시고 달콤하고 그래요. 근데 이쪽이 백두대간인데, 백두대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토종 블루베리의 군락지가 여기 많아요. 하여튼 괜찮아.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여기 이 동네 이 산에는 그거 뭐가 많으냐면 산초나무가 무지 많아요. 근데 저는 제피나무라고 추어탕에 넣어먹는 제피나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산초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이게 산초하고 제피를 저는 같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어느 이제 동네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다르다, 이게 달라. 제피는 추어탕에 넣어 먹는 거고, 산초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산초는. 그래서 그거를 기름에 짜 먹기도 하고, 열매를 장아찌를 담아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다른 걸 다 뭐 지내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아마 내년 정도는 제가 올해도 못 담았어요. 내년에는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맛있대요. 산초 장아찌, 산초 열매 장아찌가. 근데 여러분 저기 산초하고 제피하고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땐 똑같이 생겼어요. 구분을 못해. 일반 사람은 구분을 못해.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뭐냐면 이게 이제 산초나무라고 생각을 해봐요. 산초나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시가 이제 산초나 제피나 가시가 나요. 가시가 나는데 달러. 그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이파리나 열매나 향기나 거의 뭐 유사하고 똑같아가지고 일반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저도 구분을 못해. 근데 이제 가시 가지고 구분을 해. 제피나무는 가시가 이렇게 쌍으로 나요. 요쪽하고 요쪽으로 쌍으로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이렇게 계속 나서 그렇게 보면 제피나무고, 산초나무는 뭐냐면 가시가 이렇게 쌍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쪽에 나면 요쪽에 나고 지그재그로 나. 지그재그로.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 요것만 구분하시면은 제피나무하고 산초나무하고 구분을 해서, 산초나무 열매를 추어탕에 놓는 게 아니라 제피나무 열매를 추어탕에 놓는 거, 그것만 구분을 하시면 돼. 그게 가시가 이렇게 쌍으로 나는 거하고 지그재그로 나는 거하고, 쌍으로 나는 건 제피고 지그재그로 나는 거는 이제 산초고 그래요. 뭐 참고하시면은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피나무나 산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피나무는 가지를 꺾어 가지고 돼지고기 수육 삶을 때 넣으면은 잡냄새가 완전 한 방에 가버려. 한 방에. 물론 이제 된장도 조금 풀으면 좋겠지만은 다른 거보다도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한 요만한 가지 꺾어 가지고 한 2가지만 꺾어 가지고 딱 넣잖아요. 가마솥에든지 아니면 뭐 솥에라든지 넣잖아요. 그러면 뭐 돼지고기가 됐건 염소고기가 됐건 또 닭백숙이 됐건 뭐가 됐건 냄새는 100% 잡아요. 그건 이제 여기서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건 이제 동네 분이 가르쳐줘서 해봤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잡혀요. 너무 뭐 생활의 지혜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뭐 이제 밤나무가 또 많아요. 여긴 또 밤나무가 무지 많은데 여기는 이제 그 산밤이라 그래서, 산밤이라서 밤이 조그매요. 조그만데 아주 맛있어. 재생밤은 이렇게 무지 크잖아요. 재생밤. 시중에서 파는 밤은 다 접붙여 가지고 개발한 밤인데 이런 커요. 근데 여기는 큰 게 없어. 전부 다 요 산밤이라 그래 가지고. 근데 이게 더 맛있어. 이렇게 큰 계량종 큰 밤은 싱거워서 맛이 없는데, 요 산밤은 진짜 달고 무지무지 맛있어.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밤나무는 땔감으로 사용을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알았는데 절대로 밤나무는 땔감으로 안 써요. 왜냐면은 밤나무를 땔감으로 쓰면은 미친병, 그 정신병이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헷가닥해는 미친병에 걸린대요. 그거는 확실히는 모르겠어. 확실히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한 사람의 경험담을 제가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건 알아두세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동네 분들은.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절대로 밤나무는 땔감으로 안 써요. 절대로 불을 안 펴요. 큰일 난대요, 그게.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식구 중에 우리 할아버지는 절대로 옷을 안 올라요. 옷 진액을 막 만지고 옷을 떼면은 거기서 연기가 막 오잖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연기만 세도 저는 옷 올라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연기 세건 만지건 절대로 옷을 안 올라요.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같은 식구인데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옷을 얼마큼 심하게 알았냐면, 이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전부
전부 다 그냥 우투투투투 해가지고 이 얼굴서부터 팔다리서부터 사타구니 이 머릿속까지 완전히 그 옷 올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워낙 이제 가난해가지고 뭐 다른 집도 마찬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병원을 못 갔지요.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해. 그래서 민간 치료로 별에 좋다는 거는 다 해봤는데 결국 못 고쳤어요. 못 고쳤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어디서 얘기 들은 거야. 밤나무 껍질을 삶은 물을 가지고 바르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밤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 솥에다가 끓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그냥 온몸을 다 바른 거야.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니까 몸이 꾸들꾸들한다 그러잖아요. 꾸들꾸들해지면서 며칠 지나니까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간 발랐나? 일주일 만에 싹 고쳤어요. 저는 또 밤나무 껍질이 또 그런 효능이 있어. 저는 그 직접적으로 제가 체험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마다 체질마다 달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그 심하게 옷을 올랐는데 그 밤나무 껍질 삶은 물로 발라가지고 완전히 고쳤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면역력이 생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커가지고 사람들이 그 오딱 있잖아요. 오딱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딱을 먹으러 갔는데 그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 옛날엔 까만 알 있잖아요. 오딱 그거를 약을 먹고서 요즘은 그 하얀색으로 바뀌었더라고. 하얀색인데 그래가지고 먹었는데도 옷이 오르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은 하나를 먹었는데 저는 두 알을 먹어요. 두 알을 먹었는데도 옷이 올라. 면역력이 생기지는 않았나. 근데 그게 심하게 생기지는 않고 옷이 그냥 조금 이거 군데군데 이렇게 오톨도톨하게 뭐 사타구니 이런데 오톨도톨하게 몇 가지 이렇게만 나요. 그래도 면역력이 완전히 생긴 건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겼나 봐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제 경험담에. 그리고 여기 와서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또 이제 동네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 산에 가면 이제 이거를 개척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밀어가지고 거기 작물을 심고 막 그래 사람들이. 근데 거기는 이제 요쪽은 계곡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작물을 심으면 이제 물을 대는데 저 산 쪽에 올라가면 거기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르쳐 주는데 물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작물을 심은 다음에 그 주위에 뺑그로 돌을 놓는데 이렇게 돌을. 그러면서 돌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그래서 돌이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돌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 돌이 이제 기온차가 있으니까 밤에 기온차가 있으니까 아침이 밝으면은 기온차에서 이슬이 맺히는 거야. 무슨 이제 이슬도 내리지만은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거야. 그 바위 밑으로. 그래서 항상 이 산에 가면 돌을 들치면 밑이 축축해 젖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그게 떨어진다 이가 그 땅으로. 그래서 물이 없을 경우에는 작물을 심었을 때 돌을 쫙 돌리면은 돌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작물이 이게 자란다. 이제 그런 또 지혜를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그것도 뭐 괜찮더라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요거 또 이제 요거는 제가 경험한 거는 이제 요 옆에 요게 뭐냐면은 저게 말벌통. 말벌이 아니라 벌통. 꿀벌 벌통이거든요. 이게 이제 토종벌.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이제 용인에 제가 혼자 살 때는 그 산에 살 때 그냥 저렇게, 그때는 쓰러진 자작나무 갖다가 제가 안을 파가지고 그냥 놓아놨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동네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거를 저렇게 이제 자세하게 가르쳐 줘요.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사람마다 조금 좀 틀리니까, 그거를 제작 과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제대로 만든 거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토종벌 들어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이제 저쪽에서 이제 제가, 그 평상에 있는 데서 쉬는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벌이 막 들락날락거리고 그냥 주위에 벌이 막 있고, 그래서, 이야! 토종벌이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제 싹 살금살금 와가지고 딱 봤어요. 봤더니 이게 토종벌이 아니고 이게 말벌이 들어왔네.
이게 말벌이 들어와서. 근데, 신기한 게, 이제 구멍이 좀 약간 컸어요. 크니까 요놈들이 들어온 거야. 구멍을 작게 해야지 못 들어가는데, 근데 약간 큰데, 그래도 말벌이 들어가기에는 좀 약간 좁아요. 근데 이놈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자세히 관찰했지. 자세히 관찰하니까, 한 놈이, 그걸 이제 이빨로 이제, 이걸 긁어. 입구를 넓히는 거야. 넓혀. 계속 긁어. 한 5분 정도, 3분에서 한 5분 정도 긁어. 그러면 이제 요 놈이 밖으로 딱 나와. 그때가 아주 여름이었었어요, 여름. 무지무지 더운 여름이었었어요. 한 놈이 딱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지 많이 들어갔나 봐, 이놈들이. 그 다음 놈이 교대를 하는 거야. 또 그 놈이 이제 딱 긁어, 입구를. 그러면 먼저 긁은 놈이 나와가지고, 입구에서 날개를 막 날개짓을 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나 날씨가 더우니까 자기 동료를 위해서 그 더위를 식혀주려고 막 날개짓을 하는 거. 그런 다음에 또 한 놈이,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저 날개짓 한 놈이 싹 날아가고 요 주위를, 요 벌통 주위를 싹 경계를 해. 그러면 긁었던 놈이 또 나와. 그럼 그 안에서 다른 놈이 와서 또 긁어. 그래서 나온 놈은 또 날개짓을 막 하는 거야. 이야, 무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더워가지고 의자를 요 앞에 갖다 놓고 또 우산을 썼어. 너무 이제 태양이 이제 쓰이니까. 우산 쓰고서 거기서 한 3시간을 내가 그걸 관찰을 하니까 3시간을. 야, 그랬더니 계속해서 교대하면서 날개짓 하면서 동료를 시켜주고 열기를 시켜주고, 이야, 하던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물론 제가 나중에는 이제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리고, 이제, 토종벌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봄을 기대를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이게 조금 봄에 해야 되는데, 여름에 설치해서 그랬는지 안 들어왔어요. 근데 내년 봄에 이제 다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요 근처에 농장이 있어요. 농장이 있는데, 농장은 많죠. 근데 그 버섯 농장이라는 게 있어. 그 버섯 농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동네 분인데, 거기 가서 제가 버섯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좀 많이 배웠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전문가야. 전문가 중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는 전문가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가를, 기를 정도의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노하우를 버섯에 대한 특히 잡버섯부터 송이버섯, 능이버섯, 이거를 농장화 시켰어요. 그래서 노하우를 제가 이거 공개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공개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공개를 안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버섯은 나는 데서만 나요. 다른 데서는 안 나. 한번 나면 다음 해에 또 거기서만 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이 산에 돌아다니면 빈병, 소주병이라든지 생수병, 물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자봉지라든지 이런 게 이게 군데군데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닐 때마다 막 쌍소리를 해. 이런 무식한 놈들 이걸 좀 가져가지 내려가지 왜 여기다 버리냐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동안 내가 막 욕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번에 알았어. 그게 아니라 그 버섯 딴 놈이 약초도 그렇고 버섯도 그렇고 딴 놈이 거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야. 그게 표시를.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거기서 딸라고 보니까 그게 쓰레기를 버린 게 아니더라고. 쓰레기 버린 거는 그냥 지저분하게 버리고 뭐 봉지도 버리고 막 그랬잖아. 그게 아니야. 딱 하나씩만 떨어뜨려놔. 소주병 아니면 물병, 과자봉지 여기 딱 하나씩만 딱 뭐. 그게 다 표시를 해놓은 거더라고요, 이게. 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버섯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또 이제 이 양반이 또 하나 또 가르쳐 준 게, 식용버섯은 그냥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다가 식용버섯도 법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법제. 방법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뭐 물에 담궈 놓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버섯 중에서 제일 큰 버섯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건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건데,
미국의 오리건주의 그 국립공원에 보면 꿀버섯이 있대. 꿀버섯이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 1200개 정도의 크기래, 이게. 그리고 이게 2400살 이상이 됐다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뭐, 나는 뭐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뭐, 실질적으로 지금 있다니까.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큰 버섯이 있대. 꿀버섯이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것도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 2022년에 연구된 결과인데, 버섯은 버섯끼리 대화를 한대, 대화. 그러니까 그 포자를 가지고 그 정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데, 뭐 언어도 한 50개의 언어를 가지고 뭐 한 최장 시간은 21시간 동안은 대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막 지네들이 소통을 하면서 그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식물도 이거 꺾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얘네들이 고통도 느낀다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물이나 동물들은 뇌가 없어서 고통을 못 느낀다 그러거든. 사람은 뇌가 있으니까 고통을 느끼는데, 이건 뇌가 없으니까 고통을 못 느낀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 고통 느낀다고. 그래서 이거 꺾으면 요 진액이 나온다고. 그게 다 고통이거든. 예? 그게 항산화 물질인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채취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생각할 점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다음으로 넘길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버섯이 이게 지네들끼리 소통한다는 거, 식물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뭐를 잡더라도 기절시킨 다음에 잡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거, 동식물들이 고통을 느끼는 문제, 대화를 하는 문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볼 점에, 이건 잘 생각해 보여요. 이 자연이라는 게, 이게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무질서한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질서한 거 같아도 다 질서가 있어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질서가 있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치료 능력이 있고, 소통 능력이 있고, 아주 어마어마한 게 이 자연에서 배울 점이 무지 많은 거예요, 이거. 그런 문제는 21세기 패러다임의 대안을 제가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는 끊임없이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자연을 우습게 보지 말고, 여기에 우리 인간 문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실마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건 제가 확신을 해요. 그건 확신하니까, 좀 자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상체계나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생각하는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오늘 두서없이 그냥 여기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위주로, 제가 여기서 체험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체험하는 거, 자연하고 교감하고 공감하고 공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